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자. 별의 에너지원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이게 바로 핵 융합 반응 두 가지죠. 그 중에 주계열성의 핵 융합 반응이야. 주계열성의 핵 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해서 뭘로 바뀐다? 헬륨으로 바뀐다. 근데 질량수를 치면 여기 질량수가 1이니까 4개 하면은 질량수 4잖아. 근데 요거도 4지. 질량수는 똑같아. 근데 질량수라는 거는 대략적인 질량이야. 정확한 질량이 아니야. 미세한 질량은 누가 커? 수소 원자 핵 4개가 질량이 더 커.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 뭐든지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 혹은 핵에 의한, 강한 핵력에 의한 결합을 하든, 결합이 이루어지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뭐든지 간에. 자, 기체가 액체되는 거 어떻게 돼? 분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액체가 고체되는 것도 분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해? 방출하지? 이것도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원자 핵들 간의 결합이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거든. 결합을 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에너지하고 질량은 똑같다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뭐 있었어? E = mc의 제곱 여기 있었잖아. 질량은 에너지로도 변하고 에너지는 또 질량으로도 변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건 언제? 우주 탄생 초기에. 모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면서 쿼크와 전자를 만들어내지. 그럼 에너지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건 바로 핵 융합 반응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로 바뀔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드는지를, 얼마만큼의 질량이 줄어드는지를 보자고. 자, 요거는 뭐 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여기 4라는 거는 이제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의 숫자를 말하는 거야. 요거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고 곱하기 4 했더니 요만큼이 나오더래. 자, 그리고 헬륨은 한 개의 질량이 요만큼이야. 근데 요 숫자하고 요 숫자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요 숫자가 값이 작을 거야. 얼만큼 줄어드냐면 요만큼이 줄어든데 큰 차이는 아니지. 아주 미세한 질량이야. 이건 10의 마이너스 27인데 이건 10의 마이너스 29. 100분의 1이 조금 안 돼. 그래서 10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안 되네. 줄어든 질량은 약 몇 퍼센트 질량이 줄어드냐면 0.7%가 감소한다는 거야.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도. 약 0.7%가 줄어. 그래서 이 줄어든 질량, 요거를 에너지로 환산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발생한 에너지가 요만큼이 돼. 이거는 수소 원자 4개당 발생하는 에너지야. 뭐 양이 많지는 않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하나로 만들어질 때는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 복잡한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책에 있는 그림이라. 복잡하지? 근데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화학시간이나 물리시간이라면은 이게 바뀌는 식도 다 물어보거든? 근데 지구과학 시간에는 안 물어봐. 그건 물리나 화학 내용이니까. 이제 물론 대학 가서 지구과학을 배우면 다 알아야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보자고. 전체적.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혹시 선생님이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설명을 할게. 자, 요거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PP 반응이라 그래. P는 양성자를 뜻하는 영문자야. 양성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 몰라? 프로톤이라 그래. 프로톤. 에이, 영어 공부 좀 해. PP 반응. 그래서 P는 프로톤 이렇게 적어. 양성자를 뜻하는 거야. 양성자. 그래서 앞에 P자를 쓴 거야. 근데 양성자는 곧 뭐야 이거? 뭐하고 같아? 수소 원자 핵이지?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로 돼 있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 핵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반응한다 그래서 PP 반응이라 그래. 보면 여기에 수소 원자 핵이야. 근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표기하면
이온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돼.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야. 자, 별은 있잖아. 중성 원자가 없어, 내부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 핵과 전자가 다 분리되어 있어. 분리된 상태에서 막 섞여 있어.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 플라즈마. 그래서 식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거 잘못 표기한 거야. 다 수소 원자 핵이야, 이렇게. 수소 원자 핵 2개 결합해서 중수소가 됐어. 얘도 수소 원자 핵 2개 결합해서 중수소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원자 핵이 하나 더 결합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헬륨 핵이 만들어져. 헬륨 동위원소야. 질량수가 3인 동위원소야. 얘들 둘이 결합하면서 수소 원자 핵이 2개가 떨어져 나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다 제시를 해준다고. 수소 원자 핵은 몇 개 결합해서 표기할게. 빨간색으로 표기. 자, 빨간색으로 표기. 책에다가. 수소 원자 핵 결합한 거. 요거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가 결합했어. 그리고는 몇 개가 빠져나왔어? 2개가 빠져나왔지, 이렇게. 그러면 순수하게 결합한 수소 원자 핵은 4개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소 원자 핵 4개가 결합하는 걸 만족을 시켜. 그러면서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여기 책이 좀 잘못되는 게 쌤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책에 있는 걸 스캔해가지고 그러는데 전자가 아니라 이거 양전자라는 거야. 양전자. 양전자라는 게 또 있어. 양전자. 이렇게 쓰세요. 양자를 쓰자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 여러분들은 전자 그러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만 알고 있잖아. 근데 원자 핵 내부에도 전자가 있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많거든. 원자 핵 안에도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하고 질량도 비슷해. 전하량도 비슷하고. 그런데 부호만 반대야. 전하의 부호가. 양성자하고 전하량은 똑같아. 즉 전자하고 전하량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를 양전자라 그래. 그러면 요거 사실 요 식이 이해가 잘 안 가. 설명은 조금 할게. 요거는 학교 시험 낼 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내지 않아. 여기서 양성자가 원자 핵에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가 전자, 양전자를 하나 방출을 하게 되면 뭘로 변하냐면 중성자로 변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만약에 중성자가 양전자하고 결합하잖아? 그러면 양성자로 바뀌어, 이렇게. 이 양성자하고 양전자는 전하량이 똑같아. 요거 플러스 1까지 플러스 기본 전하량이지? 요것도 플러스 기본 전하량이야. 전하량은 똑같아. 질량은 얘가 훨씬 크고 얘는 일반적인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하고 비슷해, 질량이. 그러면 요 식이 조금 이해가 갈 거야. 자, 요거 한번 봐봐. 양성자 2개 결합했으면 여기에 그러면 질량수가 2인 건 맞지? 그럼 양성자 2개 돼야 되잖아, 그럼. 그지? 근데 이 양성자 2개인데 여기 양성자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양성자 하나가 양전자를 방출하면서 중성자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져나갔어? 양전자가 빠져나갔지, 요거? 요게 양전자거든, 요거. 요게 양전자야. 양전자가 빠져나가면서 둘 중에 한 개의 양성자가 중성자로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양성자 하나만 남겠지? 중성자 하나가 생겼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합쳐서 중수소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수능에서 내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줄 수도 있어. 요것도 똑같은 상황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요런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양성자 숫자가 하나 더 추가돼서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해서 헬륨이 되는 거야. 양성자 숫자가. 질량수도 하나 더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는 가지, 뭔 말인지? 어쨌건 결합해서 없어진 양성자 숫자와 새로 생긴 양성자 숫자는 6개, 2개. 순수하게 결합한 건 양성자 4개다. 이거야. 그런데 요 반응은 조금 달라. 좀 복잡해. 요 반응은 뭐냐면 CNO 순환 반응이라 그래. CNO 순환 반응 이렇게 써있나? CNO 순환 반응이라 그래. C와 N과 O가 마치 체인처럼 빙글빙글 돌아.
서로 막 전환이 돼.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합한 양성자 숫자를 한번 표기해 보자고. 1개, 2개, 3개, 4개. 새로 생긴 양성자는 없어. 그냥 순수하게 양성자 4개만 결합을 했어. 그래서 이것도 양성자 4개 결합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건 뭐야?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C와 N과 O는 무슨 역할을 해? 중간에 C가 N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자기 상태로 되돌아와. 자, 얘가 없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반응을 도와줬지? 근데 반응 처음과 마지막 결과에는 변동이 없지? 뭐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촉매라 그래.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어이, 졸지 말고 잘 들어. 촉매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반응만 도와주는 거를 촉매라 그래.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오면 탄소는 그대로 제자리, 다시 없어졌다 새로 생겨. 얘도 마찬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없어졌다 새로 생기니까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 그래서 이 C와 N과 O는 무슨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 촉매란 뭐다? 반응을 도와주는데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원래의 자신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마치 반응에 참가 안 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참가를 해. 촉매는. 촉자가 글씨가 이렇게 됐네. 촉매 역할. 자, 요것도 조금만 이해를 한번 해볼까? 탄소가, 이거 봐보자. 양성자가 6개야.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야. 양성자 하나 더 결합했지? 그러면 양성자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죠? 7개로. 질량수도 1이 증가해서 13이 되지? 그지?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 양전자야. 양전자가 하나 빠져나와 버렸네. 그럼 여기 있던 양성자가 뭘로 바뀌었어? 중성자로 하나로 바뀐 거야. 그러면 양성자 숫자가 다시 줄겠지. 이렇게 6개로. 그렇지만 양성자, 중성자 합친 총 질량수는 변동이 없지. 13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걸 CNO 순환 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둘이 반응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드는 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 CNO 순환 반응하고 그 다음에 PP 반응하고 차이점을 일단 봐볼게.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얘는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에서 일어나고, 요거는 질량이 큰 주계열성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편에 속하잖아. 그래서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 그렇다고 해서 PP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CNO 순환 반응도 일부분이 일어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요 반응만 일어나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요 반응만 일어나고, 요거 같이 일어나는구나. 아무튼 질량이 작은 별, 큰 별에서 일어난다고. 자,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얘는 온도가 1800만 K 이하가 되는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얘는 1800만 K 이상이 돼야 돼. 어머나. 1800만 K 이상.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왜 그렇겠어? 자, 얘들이 결합하는 게 내가 이거 원자 핵이라 그랬잖아. 양성자 몇 개야? 6개지. 그러니까 사실상 플러스 6가 전하야. 얘는 플러스 1가 전하고 플러스 1가야. 둘이 반발력이 작용을 해. 그렇지만 반발력을 이겨내고 결합해야 돼. 이때 필요한 힘이 무슨 힘이야? 1학년 때 배운 거 있잖아. 원자, 핵의 양성자,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이나 혹은 쿼크를 결합시키는 힘을 뭐라 그래? 강한 핵력, 강력이라고 하잖아. 강력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거든. 그 힘이 존재해서 작용을 해서 얘들 둘이를 묶어버려야 돼. 그 힘이 없다면 반발력,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얘들 둘이는 결합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강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을 해. 그러면 그 짧은 거리까지 접근을 시켜줘야 돼. 뭘 이겨내고? 전기적 반발력을 이겨내고. 그러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해야 돼. 빠른 속도로 접근해야 되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 돼.
이 온도가 높으면 어느 정도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이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둘이 원자 핵들끼리 딱 가까이 접근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맥과 이온하고 결합을 해. 맥과 전하고 결합을 해. 얘도 플러스 1가지. 얘도 플러스 1가고 얘들 둘이도 반발력을 이겨나고 접근해야 되지만 전하량이 얘보다는 어때? 적다고. 그러니까 반발력이 약해. 속도가 좀 느려도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반발력을 이겨내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더 빠른 운동 속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야. 자, 얘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 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원자 핵 간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서 더 큰 반발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 속도가 빨라야 된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자, 됐지? 그 다음에 밑에 태양의 수명 계산하는 거 한번 보자. 자, 조금 복잡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잠깐만. 맞네. 다음 페이지고 밑에 69페이지 밑에 태양의 수명 결정 계산하는 거를 식만 활용을 해볼게. 요거 4가 쓰인 걸로 봐서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이야. 수소 1개의 질량이고, 요거는 뭐냐면 헬륨 1개의 질량, 헬륨 원자 1개의 헬륨 1개의 질량을 표기를 한 거야. 아까 계산했지?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에서 얘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약 0.7%의 질량 감소율을 보인다 그랬어.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의 질량에서 0.7%가 줄어든다고. 줄어든 질량이 0.7%야. 그럼 벌써 기억해버려 그냥. 자, 두 번째. 그러면 0.7% 질량이 줄었으면 진짜로 감소한 질량의 절대값, 절대치를 계산해서 에너지가 얼마 발생하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 이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질량 감소치를. 자, 요거는 뭐냐면 태양의 질량이야. 태양 질량의 0.7%가 그럼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0.7%니까 0.007을 곱한다고. 그런데 앞에 0.1을 또 곱했네? 이거 뭘까? 수소 핵 반응이 태양 전체에 걸쳐서 반응하는 게 아니지. 어디서만? 핵에서만 반응을 하잖아. 핵의 질량비를 말하는 거야. 태양의 중심 핵은 전체 질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중심 핵의 질량비. 중심 핵의 질량비를 말하는 거야. 이거 질량비가 몇 퍼센트? 10%. 태양 전체 질량은 10% 정도만 핵 반응에 참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참가를 해서 0.7%가 줄어들지.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델타 M이지. 요게 델타 M. 줄어든 질량의 딱 절대치를 딱 계산한 거야. 이거는 광속이죠? 3 곱하기 10의 8승 많이 봤지? 그거에 제곱하면 에너지가 요만큼이 태양이 그러면 일생 동안에 주계율성 단계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돼. 얘가 태양이 주계율성 단계에서 중앙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방출하는, 만들어낼 수 있는 총 에너지야. 방출하는 총 에너지.
근데 태양의 수명을 계산하고 싶어. 자, 그런데 요만큼의 에너지를 전체 방출을 하는데 1초당 요만큼씩 방출을 해. 그러면 요걸로 요걸 나누면 몇 초 걸리겠는가가 계산이 되겠지? 총 방출하는 에너지를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 줄퍼 뭐라고 쓰였어? 초 이렇게 쓰였잖아.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로 나눠버리면 몇 초가 소요되는지, 이만큼을 다 방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나온다고. 근데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 그랬어? 단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앞에서 광도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광도로 뭘 나누면 된다? 태양의 수명은 광도로 m 델타 m c의 제곱을 나누면 태양의 수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놔. 태양의 수명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계열상 단계에서 중심 핵에서 핵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이라는 거 결국 주계열성의 수명이야. 주계열성 단계의 수명. 왜 주계열성 단계의 수명만 했을까? 적색 거성이나 행성상성은 요거는 단계가 짧아. 매우 짧아. 그래서 그건 무시해버린 거야. 전체 단계 90% 이상이 주계열성 단계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광도로 나눠버리면 태양의 수명이 돼. 이렇게 계산하면 약 100억 년이 계산된대. 100억 년. 그럼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이 50억 년이야. 그럼 앞으로 50억 년 남았어.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는 태양이 수명이 끝날 일은 없어. 자, 넘겨보자. 자, 그러면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어서 수소가 고갈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 헬륨만 남아. 그래서 헬륨이 이제 뭘로 변한다? 아까 했지?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헬륨 핵 반응이 일어나. 헬륨 핵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1억 K 애워두고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건 헬륨 핵이 뭘로 바뀌는 거야? 탄소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초고성 단계로 가면 계속 무거운 원자핵을 점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서 그 중심부에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되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가벼운 원소가 형성이 되지. 그런데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핵 융합 반응이 필요한 온도가 증가한다. 당연하지. 아까 이야기했어. 원자핵이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얘들을 결합시키려면 더 빠른 속력으로 접근시켜야 돼. 왜? 반발력이 커지거든. 반발력이 커지니까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해. 그러면 운동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야 돼. 그래서 원자핵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원자핵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최소 거리까지, 근접거리까지 가까이 접근시키려면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해야 돼. 자, 문제로 갑니다. 3번. 수소핵 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 원자 4개가, 수소 원자핵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서 줄어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몇 개인지도 외워야 돼. 4번 수소핵 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주결성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맞죠?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K가 아니라 1000만 K만 있으면 되지. 1억 K는 헬륨 핵 융합 반응에 필요 논다. 그 다음에 3번. 별의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하인 별에서는 양성자 반응이 PP 반응이야. 우수하게 일어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을 말하는 거야. 헬륨 원자핵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가 만들어졌어? 탄소, 질소,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없어졌다 생기고 빙빙빙 돌지. 마치 이렇다. 그래서 얘는 뭘로 작용한다? 촉매로 작용을 한다. 자, 5번. 주결성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을 나타냈다. 헬륨 핵 융합 반응이다. 틀렸죠?
수소가 원료니까 원료가 되는 물질을 명칭에 써줘야 돼.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야 돼. 온도는 1억 K가 아니라 1000만 K. 1000만 K.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이건 맞네. 그렇죠? 넘겨서 6번 다뤄볼게. 자, 주 연료고 생성물이니까 요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탄소가 산소 만들고 마그네슘도 만들고, 산소는 또 규소도 만들고 황도 만들고, 규소나 황은 또 철을 만들고. 그런데 필요한 온도가 어때? 밑으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지? 그럼 현재 태양의 중심부 핵의 온도는 2 곱하기 18승, 2 곱하기 18승이면 헬륨 핵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니까 적색거성 내부의 온도 정도로 봐야 돼. 그지? 틀렸지? 1000만 K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원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네. 간단한 거, 쉬운 거.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그림은 주기혈성을 질량 광도 관계다. 대표적인 주기혈성은 절대 등급을 나타낸다. 그림을 잘 해석해야 돼. X축이 온도가 아니야. 질량이야. 그리고 광도고 HR도가 아니야. 근데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까? 질량을 나타내는 거야. 주기혈성은 아까 그랬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 온도가 높다 그랬어. 주기혈성만 질량과 광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야. 둘이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간 거죠. 이렇게. 바너드별 절대 등급이 13.2야. 어디에 속하겠어? 그래프상에서? 매우 어두운 주기혈성이지. 그지? 그러면 HR도 상에서 오른쪽 맨 끝에 위치하는 거지.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 요거는 태양. 민티카야. 마이너스 6등급이야. 굉장히 밝지? 질량이 매우 큰 주기혈성.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증가한다, 점점점 주기혈성. 지금 주기혈성만 나타낸 거야. 질량과 강도와의 관계. 둘이 비례관계. 그럼 바너드 별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일어나?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이니까 안 되지. 온도가 높은 질량이 큰 주기혈성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이제 하도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지. 전부 다 주기혈성이야. 주기혈성. 그러면 바너드 별은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 그러니까 PP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그래야 돼. 니은. 바너드 별은 태양보다 주계열 단계 오래 머문다.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일수록 핵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료가 천천히 고갈돼. 그 다음에 디귿. 민타카는 최종적으로 이 정도 절대 등급은 굉장히 크지. 거의 초고성에 가까운 광도지.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되지. 질량이 굉장히 크잖아. 질량이 큰 주기혈성, 질량 큰 주기혈성. 그럼 진화 단계는 백색 외성이 아니라 블랙홀이나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걸로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더 풀어야 돼. 그래서 마무리 다 해야 돼요. 넘겨서 연습 문제 한번 봐보세요. 가의 기억에서 니은으로 진화하는 동안에 연습 문제 5번 한 두어 문제만 풀면 돼. 기억에서 니은으로 진화하는 동안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가의 기억에서 니은으로 진화하는 단계는 아까 그랬지? 원시별의 중력 수축 단계지? 맞지? 수소핵 융합 반응 아직 안 일어나지? 딱 안착해야 돼. 디귿, 가의 디귿 단계에서는 중심핵에서 가의 디귿 단계, 주기혈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는 헬륨핵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고,
그러면 중심핵에서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뭐야? 지금 백색 외성이 최종 단계인 걸로 봐서 태양 정도 질량밖에 안 돼. 그러니까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아니지. 헬륨 핵이 수축하는 거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헬륨 핵 반응을 일어나는 거고. 헬륨 핵 수축 이렇게만 써. 헬륨 핵 수축하는 단계. 이거 나는 가에서 리을 단계 내부 구조다. 탄소 핵이 이제 수축하네. 탄소 핵이 점점점 커지는 거지, 이게. 탄소가, 헬륨이 탄소로 변하면서. 그래서 여기 헬륨이 다 고갈되면 뭐만 남아? 얘는 이제 여기에 탄소만 남겠지? 4개층 구조인데요. 3개층이 아니라 현재 헬륨이 핵반응을 해서 탄소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만들어진 탄소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럼 탄소 핵이 점점점 커져. 헬륨 양은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탄소로 다 채워지면 적색 거성 단계가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가의 리을 단계. 적색 거성 단계죠? 맞지? 자, 다시. 헬륨이 탄소로 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는 어디 있어야 돼, 그럼? 무거우니까 무조건 중심으로 가야 돼. 무거우니까. 그리고 계속 헬륨이 탄소로 변하니까 이 탄소 양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그리고 여기를 다 채우게 되면 이제 헬륨이 고갈되는 거야. 그러면 적색 거성 단계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다라고 봐야 되지. 됐죠? 6번. 가는 양성자 반응이다. 니은 중심부 온도가 높을수록 나의 반응이 잘 일어나지? 틀렸죠? 태양 중심부에서는 가보다 나의 반응이 우세하다. 가의 반응이 우세하지?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하니까.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어. 7번 봐봐. 요 그래프는 무조건 문제 나올 거야. 문제 요 단원에서 내면 이 그래프를 무조건 내. 중심부 온도가 아까 1800만 K라고 그랬죠? 1800만 K 이하가 되면 PP 반응이 우세하고 1800만 K 이상이 되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고 그러니까 요거 기억은 PP 반응이죠? 요거는 CNO 순환 반응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그래서 PP 반응이 우세하고 온도가 높은 별에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지. 그래서 요거 맞지? 니은의 기억보다 중심핵의 온도에 따른 상대적인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크다. 이거 뭔 말이야? 니은은 기억보다 온도에 따른 상대적인 에너지 생성 효율의 차이가 그래서 차이. 에너지 생성 효율의 차이. 온도가 낮을 때는 PP 반응이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온도가 높을 때는 CNO 순환 반응이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 에너지 생성 효율이. 그런데 이 효율의 변화가 누가 더 커? 얘가 변화가 더 크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에너지 생성 효율의 차이,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변화량은 누가 더 크다? CNO 순환 반응이 변화량이 크다. 네? 그래서 니은이 크다. 이거 태양의 중심 핵에서는 태양은 얼마? 온도가 1500만 K. 그러니까 태양의 온도야. 그러면 선을 딱 그어보면 되지, 이렇게. 누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우세하게 일어나.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온도가 아주 낮아버리면 CNO 순환 반응 안 일어나지만 동시에 일어나. 그러나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태양의 온도 표기하세요. 교점 1800만 K.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